사라진 안철수계. 네, 2차 내각 인선 발표 때에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나갈게요. 네. 몸으로 마시지 마시고. 네네네. 그러면 가실게요. 네네네. 다음부터 일정이 있어요. 네네네. 수고하십시오. 무슨 얘기하셨는지 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네, 어제 안철수 위원장이 이제 나서는 길에 인수위에서요. 기자들이 붙어서 물어본 거예요. 자, 오늘 내각 인선 발표가 나왔는데 좀 한 말씀 해달라. 그랬더니 다음에 일정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을 회피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공동정부 구상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에 이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떤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안 좋은 상태죠. 기분이 안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안철수 위원장 기자들하고 굉장히 기분 좋게 계속 얘기하셨어요. 뭐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설명도 잘하고 그랬는데 이미 그 이제 내가 추천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논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기회를 잡지 못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했었잖아요. 사실 안철수 위원장의 화법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불만을 강하게 얘기를 한 걸로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특히 사실은 1차 인선이 관건이었거든요. 1차 때가 발표가 된 거가 과기부 장관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인데 여기에 안철수 후보 시절에 이를테면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내가 뭐 이제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보건복지 전문가다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수의 전문가군들을 추천을 했는데 여기에서 다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되는 걸 보고 굉장히 좀 그 국민의 당에서는 부글부글 끓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2차에서 그러면은 뭐 면을 세워주는 차원에서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겠지 됐는데 그것까지 없으니까 이제 사실은 말문이 닫혀버린 거죠.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외면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도시락 만찬도 다른 일정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빠져나가는 모습 봤고 오늘 오전 일정 취소했고요. 오후 일정은 불참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일정 보이콧에 들어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인수위원장직도 그냥 안 한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 오전 일정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예. 오후 일정은 또 본인이 그 위원장으로 있는 코로나 특위의 그러니까요. 일정이기 예. 때문에 중요한 일정입니다. 여기에 불참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불만이 있다라는 것을 강하게 드러내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모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그 인수위원장직까지 내려놓는 걸로 갈지는 조금 뭐 미지수입니다만은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는 직접 나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다시 한번 단판을 지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장관 인선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안철수 위원장의 마음을 돌릴 만한 카드가 남아 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로는 여의도에서는 합의가 거의 됐는데 통이동에서 뭐 어긋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국민의힘 쪽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은 상당히 접근이 됐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를테면은 최고위원회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가 최고위원은 누가 들어가느냐. 근데 이를테면은 거기에 이제 이태규 의원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그러면 이태규 의원이 입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변동이 있잖아요. 막 이런 것까지 하다가 일단은 스톱이 된 상황이 돼버렸어요. 스톱이 된 건 뭐냐면은 인수위가 공동정부가 삐걱대는데 합당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 때문에 스톱이 돼버렸고. 근데 안철수 대표와 위원장과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합당까지 안 한다? 각자 갈 길을 간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사실 팽당한 거고 그렇게 보면은 몰라 뭐 그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한테 어떻게 한 달 만에 의리를 안 지킬 수 있고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본인이 얻는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을 합당을 깨기는 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 장관은 마무리됐지만 예를 들면은 뭐 이를테면 청들 있잖아요. 청 이런 것들. 예를 들면은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에 뭐 이를테면 안철수계 사람이 뭐 앉는다든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좀 폭넓게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원래는 이준석 대표랑 안철수 위원장 사이를 감안하면 여의도가 삐걱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지금 통이동에서 지금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나만 믿고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좀 안철수 위원장이 섭섭해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후보 총리 후보자의 그 이야기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덕수 후보자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공동 정부를 충분히 고려는 하고 있다. 예. 그렇지만 인사에 있어서는 이 원칙만 고수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다양한 뭐 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잘 합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렵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굳이 조금 더 얘기하자면 공동정부 구상이 제1순위 고려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를 천명한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내가 추천만 하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몇 자리는 좀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런 기대와 지금 이제 인수위의 어떤 인사하는 방향은 좀 다른 걸로 일단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2차 인선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이제 추가 인선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에 이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이 내각 인선을 봤을 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서용남이다. 예,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뭐 사실 저는 이게 색깔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게 좀 비판적인 시각이기도 한데 어떤 그 역대 정부를 보면은 그게 끝까지 잘 됐든 성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정부의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은 그냥 우리는 실력대로 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없으니까 뭐 서육남, 뭐 60대 서울 남성 뭐 이런 얘기들이 뭐 나오고 예. 서울대 60대 서울대 남성 60대 남성. 아니면은 예. 경육남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 경상도 60대 남성. 그러니까 경상도가 또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윤석열 정부 당선인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평이 아주 나쁘지도 않지만은 딱히 뭐 호평 가는 인사가 거의 없어요, 지금. 예, 이 사람은 정말 잘했다라는 게 거의 없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뭐 공동정부가 삐걱된다 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또 지방선거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고요.